집합의 정의 및 표현 방법에 대한 기본 문제 풀이 및 유형 정리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은 X를 괄호 안에 넣으시오 그랬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 X죠. 그림을 잘 그린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은 명확히 대상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집합이 맞고요. 0에 가까운 수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0에 가까운 수를 대더라도 제가 더 가까운 수를 댈 수가 있습니다. 왜? 소수점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0.001이라고 했을 때 나는 0.0001 이래버리면 0에 더 가까운 수가 되기 때문에 0에 가까운 수라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이건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정수의 모임, 0과 1 사이인 정수가 없죠. 공집합입니다. 예, 이름 그대로 공집합이죠. 이건 맞고요. 됐죠? 이제 집합이 뭔지 대충 알겠죠? 자, 그 다음 1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그랬는데 18의 양의 약수들을 주르륵 나열해 보면요. 1, 2, 3, 4, 5, 6, 7, 8, 9 그죠? 그 다음에 18 요렇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3은 A에 포함이 되니까 이 엘리먼트라고 그랬습니다. 알파벳 E를 형상화한 삼지창 이렇게 보면 되고요. 8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삼지창에다가 찍 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도 포함이 안 되죠? 따라서 삼지창에다가 찍 긋고요. 18은 포함이 되니까 삼지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 이런 걸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자, X들의 집합인데 짝대기 X는 7보다 작은 자연수 그랬으니까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랬네요. 그죠? 자, 요거 해볼까요? 12번 얘네들은 X의 집합인데 짝대기 자, X는 두 자리 뭐라고 쓸까요? 양의 홀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 중 이렇게 쓸까요? 두 자리 자연수 중 홀수 이렇게 쓰면 좀 더 명확해지려나?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1, 2, 5,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조건 제시법으로 하면 그냥 X 한 다음에 이 부분 10의 양의 약수 X는 10의 양의 약수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A라고 엮어주신 다음에 1, 2, 5, 그 다음 10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컴마는 안 찍는다. 이게 이제 원칙이긴 원칙인데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집합이 유한 집합이면 유, 무한 집합이면 무를 쓰세요 그랬는데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셀 수 있으면 유한 집합이니까 요거는 유. 얘는 셀 수 없죠. 10씩 증가하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공집합이니까 유한집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10보다 큰 홀수는 엄청나게 많아서 셀 수 없으니까 무한집합이고요. 3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 4, 5, 6, 7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유한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무, 유무, 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공집합이다 그랬으면 여기다 공까지 써주래요. 그럼 공 이러면 되겠네. 다음을 구하시오. 그죠? 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이꼴 1이고요.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니까 0이고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 공집합이 아니라 이러한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따라서 얘 원소의 개수는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얘는 그냥 세, 둘, 넷, 여섯, 여덟, 8이고요. 그죠? 그 다음 X는 50 이하의 9의 양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50 이하의 9의 양의 배수는 9, 18, 27, 36, 45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거 이제 모르면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대표형 1번 봅시다. 집합 S는 1, 2, 3, 4, 5에 대하여 집합 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랬네요. 자, P, Q인데요. P와 Q는 모두 S의 원소들이고요.
그 다음 또 조건이 있어. P는 Q의 약수래요. 이때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자, 잘 봐. 그러면 1을 약수로 갖는 놈들은 몇 개가 있는지 이거 하나씩 다 해보면 됩니다. 1을 약수로 갖는 건 모든 게 다 1을 1, 2, 3, 4, 5가 전부 다 1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1,1, 1,2, 1,3 이거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3, 1,4, 1,5 이거 다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를 약수로 갖는 놈은요. 예, 여기가 이제 P가 2가 되면 당연히 자기 자신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2를 약수로 갖기 때문에 2,4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3을 약수로 갖는 놈은 자기 자신 3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를 약수로 갖는 놈도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5를 약수로 갖는 놈도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야?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래서 우리가 10개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볼까요? 두 집합 A는 0, 1, 2, 그 다음 B는 1, 2, 3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X는 A 플러스 B들의 집합이야. 그죠? X가 A 플러스 B니까. 근데 A는 라지 A, 즉 요놈의 원소고 스몰 b는 집합 B의 원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그 둘을 더한 놈이 바로 X, 집합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봐. 스몰 a가 0일 때는 요놈이 1, 2, 3이니까 그 둘을 더하면 그냥 1, 2, 3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스몰 a가 1일 때는 스몰 b가 1, 2, 3이 될 수 있으니까 2, 3, 4가 가능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스몰 a가 2일 때는 얘가 3, 4, 5가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1, 2, 3, 2, 3, 4, 3, 4, 5지만 집합에서는 중복되게 쓰지 않는다 그랬어. 그지?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써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1, 그 다음 2가 2개가 등장하지만 하나만 써주는 거고요. 3이 3개가 등장하지만 3 하나만 써주고 4가 2개지만 하나만 써주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집합 X는 1, 2, 3, 4, 5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 2, 3, 4, 5를 다 더한 15가 정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함정, 그죠? 함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 집합에서는 똑같은 놈들은 대표로 하나만 써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함정이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봐. 집합 A는 G들의 집합인데 이 G라는 놈은 I의 n승이야. I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죠? 허수단입니다. 그럼 I의 n승에서 n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지? 그 허수 I의 주기성 혹은 순환성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게 뭐냐면 자연수, n이 자연수니까 이게 거듭제곱이거든. i의 거듭제곱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냥 1이라고 쓸까요? 네. 요거 4개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죠? 이 뭐가 거듭제곱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i의 1승은 i,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1, i의 5제곱은 다시 i, 6제곱은 마이너스 1, 7제곱은 마이너스 i, 8제곱은 1, 9제곱은 다시 i. 그죠? 이거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봐. 이 G1과 G2라는 놈이 전부 다 A의 원소라고 그랬으니까 G1이나 G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B라는 놈은 G1 제곱과 G2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이니까 결국 봐. 이 G1과 G2의 제곱은요. 이거 제곱해봤자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제곱해봤자 1입니다. 그 다음 이거 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1입니다. 따라서 G1 제곱과 G2 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이거나 이거, 즉 마이너스 1 아니면 1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따라서 봐. 우리는 G1 제곱, G2 제곱들의 집합 B라는 놈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둘 다 마이너스 1을 가질 때는 마이너스 2고요.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1인 경우,
그치? 나머지 하나가 1인 경우는 그 합은 0이 되고요. 둘 다 1인 경우는 1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G1제곱과 G2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표로 그려보면 네 가지가 나오지. 둘 다 마이너스 1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인 경우,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경우, 둘 다 1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지만 우린 이것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0, 0, 2가 나옵니다. 아, 여기 1이 아니라 2군요. 미쳤구나.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0이 두 번 등장하잖아. 0이 두 번 등장하더라도 우린 뭐 한다? 한 번만 써준다. 집합에서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0, 2로 이렇게 우리가 집합 B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A라는 집합은 X들의 집합인데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들의 집합입니다.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이거는 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 요거 하나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풀어주면 돼요? 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왼쪽 부등식을 먼저 풀면요. 양변에 5를 곱하면 10x-35가 3x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 7x는 얼마가 됩니까? 37 이렇게 되니까 x라는 놈은 약 5. 얼마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 초록색 부분을 풀면요. 양변에 5를 곱하면 3x 플러스 2가 작거나 같다. 20x-15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좀 이상하게 써졌네요. 마이너스 15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넘어오면 17x가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17이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놈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 얼마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x는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이 a라는 집합은 우리가 1 포함해서 어디까지? 4, 5까지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은 당연히 15 이렇게 우리가 또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A가 1, 2, 3, 4 그 다음 스몰 a로 이루어져 있고요. B는 1, 3, 5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X라는 집합이 X는 A 집합의 원소고요. Y는 B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그 X 플러스 Y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라지 X가 되는 거죠. 이 라지 X에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에게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해봤듯이 이거 봐. 스몰 x가 1일 때 스몰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3, 5니까 그 둘을 더한 걸 그대로 써주면 2, 4, 7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5, 2, 3, 7이 아니라 6이네요. 요즘 아주 더하기 빼기가 안 됩니다. 3, 5,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4, 6, 8 그 다음 4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5, 7,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A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3, A 플러스 얼마?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런데 봐. 우리 똑같은 놈들은 한 번만 써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X라는 놈은 일단 확실히 들어가는 원소들만 써주면요. 2 들어가죠? 그 다음 3 들어갑니다. 그 다음 4가 2개가 있지만 하나만 써주죠? 5도 2개지만 하나만 써줍니다. 그 다음 6도 하나 써주고요. 7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고 이 A 플러스 1, A 플러스 3, A 플러스 5는 A 값에 따라서 3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이 중에 2개만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미 X에 확실히 속하는 원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개만 더 들어와야만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되는 거죠. 즉, 요 3개 중에 하나는 이 중에 하나와 겹치는 거고요. 그죠? 2개만 이 중에 없는 놈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A 값에다가 하나씩 값을 대입해 보면서 여기 두 개만 더 추가되도록 A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1, 2, 3, 4 A라고 했으니까 이 A는 1, 2, 3, 4와는 다른 수겠지. 만약에 A가 1, 2, 3, 4 중에 하나였다면 절대로 A라고 더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A는 1, 2, 3, 4를 제외한 자연수니까 A는 5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A가 5가 되면 얘는 A가 5인 경우에는 얘가 6, 그 다음에 8, 그 다음 10 이렇게 됩니다. 근데 6, 8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새롭게 증가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A가 6인 경우에는 얘는 7, 9, 11 이렇게 되죠. 근데 7, 9 두 개가 겹치네요. 그래서 또 조건에 위배되고요. 그 다음 A가 7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8, 10, 12 이거 봐. 겹치는 게 8 하나밖에 없고요. 10과 12는 없기 때문에 이 기존에 없기 때문에 두 개가 추가돼서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반가운 나머지 A는 7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왜? 우린 그런 자연수 A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갈 때까지 가봐야 됩니다. A가 8이면 어떻게 됩니까? 8이면 9, 11, 13 역시 하나만 겹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두 개는 새롭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10개 되는 걸 만족하고요. A가 9면 어떻게 되냐면 10, 12, 1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장 작은 A 플러스 1도 이 9보다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겹쳐지는 놈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A가 9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면 여기에 3개가 추가가 돼서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A의 최대값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X는 어떻게 11, 13 이렇게 돼서 원소가 10개가 딱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A의 최대값은 얼마다? 8이다 라는 걸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당연히 서로 다르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A, B, C라고 표현을 했겠죠. 만약에 A, B, C 중에 같은 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로 이걸 A, B, C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쵸?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X도 A의 원소고 스몰 y도 A의 원소야. 그리고 X와 Y는 서로 같지 않대. 그리고 X 플러스 Y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놈들을 해봤더니 11, 13, 16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보자. X와 Y는 A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뽑아서 그 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이제 왼쪽에 있는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을 때 A하고 B를 뽑나? B하고 A를 뽑나? 그 합은 똑같을 거 아니야. 즉 뽑는 순서는 관계없이 우리가 뽑아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A하고 B를 뽑을 수도 있고요. B하고 C를 뽑을 수도 있고요. A하고 C를 뽑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거 세 개 이외에는 더 되는 게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봐. 우리가 편의상 얘가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실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는 A, B, C에는 대소관계가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A, B가 뽑혔을 때는요. A 플러스 B가 원소가 돼야 되고요. B하고 C가 뽑혔으면 B 플러스 C가 원소가 돼야 되고요. A하고 C가 뽑혔으면 A 플러스 C가 원소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 왜 순서를 이렇게 썼죠? 이거 봐. 가장 작은 놈이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먼저 썼고요. 가장 큰 놈이 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쓴 겁니다. 왜? A, B, C의 대소관계가 이러니까 당연히 작은 거 2개 더한 게 제일 작고요. 그죠? 그 다음에 큰 거 2개 더하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11이고 얘가 13이고 얘가 16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이걸 3개를 싹 다 더해봅시다. 3개 싹 다 더하면 결국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가 되고요.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40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29에 11이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0이 됩니다. 그지?
근데 이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C를 구하면 되고요. 자,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A 플러스 B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빼주면 그냥 뭐 되는 거야? C만 남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C는 이꼴 9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가장 큰 수는 9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됐죠? 별거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뭐 A, B, C 사이의 대소관계를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하신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고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집합 A는 X들의 집합인데 X는 루트 A제곱분의 A 플러스 루트 B제곱분의 B 플러스 루트 C제곱분의 C입니다. 그리고 A, B, C는 0이 아닌 실수죠.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거 봐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T제곱분의 T라는 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T는 0이 아닌 인 실수 이렇게 써볼까요? 그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야. 제곱의 루트는 누구랑 똑같아?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T랑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결국 절대값 T분의 T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결국 이놈은 뭐가 되냐면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언제? T가 0보다 클 때. 이건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겠죠. 왜? T가 0보다 크면 요놈이 그냥 T로 나올 테니까 T분의 T, 이래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요.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T분의 T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겁니다. 자, 결국 얘네들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값은 그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1 아니면 마이너스 1, 요것도 1 아니면 마이너스 1, 요것도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런데 봐. 우리는 그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x들의 집합을 찾는 거니까 셋 다 1인 경우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 셋 중에 둘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아니면 셋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셋 다 1이 되는 경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왜 세 개 중에 하나가 A가 될지 B가 마이너스 1이 될지 C 쪽이 마이너스 1이 될지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A 쪽이 마이너스 1이 되든 B 쪽이 마이너스 1이 되든 C 쪽이 마이너스 1이 되든 걔네들의 합은 결국 얼마가 된다는 거야. 요거 싹 다 더해보세요. 요거 싹 다 더하면 결국 얼마가 돼? 1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A 쪽이 마이너스 1, B 쪽, C 쪽이 누가 마이너스 1이 되든 간에 관계없이 얘네들의 합은 1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까? 네, 물론 셋 다 1이면 이 합은 3이 되는 거고요.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중에 어떤 두 쪽이 마이너스 1이 될지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세 개 중에 두 개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면 결국 얘네들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셋 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 돼요? 싹 다 더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네들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누가 1을 갖고 누가 마이너스 1을 갖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세 개 중에 1의 값을 갖는 놈이 몇 개인지로만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 경우엔 3개, 이 경우엔 1의 값을 갖는 게 2개, 이 경우엔 1의 값을 갖는 놈이 1개, 이 경우엔 1의 값을 갖는 놈이 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어차피 걔네들의 합으로 x를 표현할 거고 그 x들의 집합이니까 겹치는 놈은 하나만 써준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a라는 놈은 우리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원소의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4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기본 문제와 그 다음에 유형 문제들 풀이를 해봤는데요. 아마 딱 감이 올 거야. 집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 개가 나오더라도 겹치는 놈이 있다면 대표로 하나만 써준다라는 거죠.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깨알같이 우리가 이전 선수 과목에서 배웠던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학 1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집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집합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루트의 제곱의 루트가 왜 절대값이 되는지 이런 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을 공부하시기 전에 수학 1부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오셔야만 수학 2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아마 우리가 처음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